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안 하시는 분들 거거든요, 계세요. 분명히.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게 세금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예, 그 맞습니다. 쓴 돈을 지금 말씀하신 적법한 증빙을 가지고 예. 제가 이만큼을 썼어요라고 예. 저희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제가 그런 신고를 안 해서 예. 안 해도 되는 세금을 내본 적도 있거든요. 예.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술가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게 예. 이제 쓴 돈에 대한 증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라. 예. 네, 여지껏 이런 거를 어떻게 증빙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내는 세금이 이게 도대체 맞는 세금인가 하는 것도 그쵸. 사실 의문이 되게 예. 많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어도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예. 있잖아요. 주변 지인들께서 이런 걸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자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무식해 보인다? 솔직하게 말하면 난 이런 것도 몰라, 난 무식한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하세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찾아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자들의 사무실에 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니생이 맞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이에나처럼. 네. 그냥 근데- 전화해서 여쭤보면 되나요? 세무사 이렇게 전화번호 알아서? 아는 세무사가 있어 전화번호를 네. 했을 때 세무사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즉답을 해줄 수 있는 거면 네. 즉답을 해주고, 네.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심화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심화로 상담을 하겠다라고 보통은 양심적으로 세무사분들이 네.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게 아니면 딱 잘라가지고 자기는 답변해 줄 수 없으니까 정식으로 상담을 의뢰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근데 그 현재 시세 같은 걸 알려드리면은 네. 1시간에 보통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상담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상담을 받는 거가 일반적으로다가 세무시장에서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어떤 자산에 대한 세무 플랜이나 네. 아니면은 양도상속 증여 관련돼 네. 있는 상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돈을 주고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게 아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 네. 가지고서 상담 의뢰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저는 상담료가 좀 아깝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이런 말씀. 예. 상담료가 좀 아깝고, 종합소득세 관련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그 포탈이나 이런 데서 네. 지식인처럼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좀 문의를 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워낙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일반적인 글들이나 네.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를 포털의 질문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종합소득세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럼 이 종합소득세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이거 네. 어떻게 소득의 보면은 종류도 좀 같이 이렇게. 네. 왜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저희들이 네. 5월이죠.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인데, 종합소득세는 좀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네. 종합소득세. 네. 그 세법에서 네.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무조건 6종류로 나눠버리거든요. 네. 그게 이자소득, 네. 배당소득, 네.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예, 네. 이렇게 6가지로 나눠놓고요. 네. 이 6가지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이자와 배당소득이에요. 이자 배당소득은 사실 지금 은행에 1,000원이라도 돈 넣어놓으면 이자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1년 동안에 생기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얘들은 따로 합산되는 거 없이 그냥 다 끝나버린 애들이에요. 공제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뭐 1년에 우리은행에서 특정 은행 이름을 거론을 해도 네. 될까요? 뭐 제가 1년에 땡땡은행에서 네. 예, 1,000만 원을 넣어놓고 네. 이자를 한 2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받은 20만 원을 20만 원이 통장에 다 안 찍히거든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네. 그 20만 원의 15.4%를 띄고 차액만 저한테 입금을 해주고요. 15.4%는 은행이 알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해줍니다. 그게 예.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인 예. 거죠. 근데 제가 제 이자 소득이 1년에 20만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걔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종결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2천만 원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핵부자들이요. 네. 예.
이자로 예. 2천만 원 정도. 이자로 네. 1년에 2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그게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십니다. 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예. 우리나라에 아직 20만 명이 채 안 되신데요. 음. 그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6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자 배당은 그렇게 해서 그냥 제외시켜 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데 네. 그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업자를 내거나 아니면 3.3% 프리랜서로다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네. 그리고 뭐 시간 강사 같은 거를 띄웠는데 그게 근로소득자로다가 그 뭐 학교나 이런 데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서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국민연금을 1년에 100만 원을 또 타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인세 같은 걸로다가 또 뭐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은 100, 200, 100, 100 이렇게 네. 제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다 합산해서 제가 번 돈이 500이죠. 네. 그 500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원들이 하는 그 연말정산. 연말정산 예. 이거랑 종합소득세는 뭐가 다른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은, 네. 경제활동을 한 개인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네. 근데 이거의 예외로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에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네. 물론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1년 동안에 자기가 번 소득이 근로소득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로소득은 이제 회사에서 예.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이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된 그분들의 소득 자료는 회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함으로써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고 한 회사만 다닌 거죠. 네. 1년 동안. 네. 그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으면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친구들을 네. 보시면은 5월에 뭐 가정의 달일 뿐이죠. 네. 그분들에게는. 네. 예. 저희한테는 죽음 같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땡땡전자에 다녀가지고 네. 거기서 그 연말정산도 하고 그 회사 외엔 다른 회사를 다닌 게 없어요. 근로소득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명의로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만약에 나가서 임대소득이 네. 발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제가 아까 말했던 온리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아니시죠. 이분은 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죠. 음. 그럼 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할 때는 땡땡전자에서 받은 월급에다가 네. 그 오피스텔을 월세 나서 받은 네. 사업소득을 합친 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신고를. 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하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연말 정산도 해야 하고 종소세 신고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연말정산을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네. 원칙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저희 고객들 중에도 있는데 전화가 항상 1월에 오세요. 2월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사장님 그 오피스텔 임대 놓은 거 그것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자료 제출하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그럼 회사가 그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증거하지 않은 채로 지들 멋대로 그냥 연말정산 해버리거든요.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5월에 가서 정산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의 네, 어떤 그런, 단위 네.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거라 아,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구나. 예. 그럼 이거 보시는 예술가분들은 예. 보통 저희가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대부분이고 예.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예. 그럼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쵸.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무조건 해야 되십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안 하시는 분들 거거든요, 계세요. 분명히.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대로 종합소득, 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을 했는데 추가 납부하셔야 되는 세액이 있는 상태신데 네. 종소신고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네. 귀신같이 고지를 날립니다. 네. 예. 그러면 네. 고지가 안 나온 사람들은 뭐 만약에 낼 세금이 없어서 세금이 없거나 네.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예. 신고 안 종소신고를 하셨다면은 네. 세금을 돌려받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있는데 국세청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